순례 씨는 평생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들 민수를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서 국솥을 붙들었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휘어도 국밥집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민수는 잘 컸습니다. 반듯한 직장에 예쁜 아내 유진도 얻었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자 순례 씨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서였지요. 본인은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첫 달부터 생활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빠듯해서요. 민수가 말했고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 팔아서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손주 챙기고, 낮에 청소하고, 저녁엔 밥 짓고, 밤엔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 며느리 유진은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민수는 퇴근 후 TV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가족 안에서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순례 씨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으로 왔고 유진도 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였습니다. 순례 씨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 요양원은 비싸지 않아? 우리 형편에? 그냥 요양원 보내고 어머니 명의 집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 순례 씨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본인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어머니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 언제나 채워주는 사람, 언제나 희생해도 괜찮은 사람. 나는 내 아들에게 금고였구나. 퇴원 후 순례 씨는 달라졌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빈틈없이 차분하게. 첫 번째로 한 일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팔고 남은 돈, 그간 생활비로 얼마나 쓰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입술이 굳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카드값, 유진의 쇼핑, 손주 학원비, 여행비, 모두 순례 씨의 통장에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통장 이체를 잠깐 멈춰보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시험해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열흘이 지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좀 늦어지시는 거예요? 보름이 지나도록 엄마 괜찮으세요? 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인매를 굳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해 겨울 민수 부부에게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선물했습니다. 엄마가 사주는 거야. 부부끼리 바람 좀 쐬고 와. 민수는 좋아했습니다. 유진도 설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뭔가를 해주는 거니까요. 민수 부부가 제주도로 떠난 날 순례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수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남은 살림은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나눠줬습니다. 손주 장난감, 민수 어릴 적 사진첩, 오래된 냄비, 손에 잡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순례 씨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 소형 전원주택을 구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을 일굴 수 있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오가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사 첫날 마당에 앉아 오래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도 밥 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청소 안 됐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손주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민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집이 이미 매도됐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전화기로 수십 번을 눌렀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수는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였고 월세를 구할 돈도 없었고 대출은 이미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살았다는 것을, 어머니의 노동으로 편했다는 것을,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비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몇 주 뒤 민수에게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있어. 이제 내가 어른이 될 차례야. 엄마가 너를 믿는다. 지금 순례 씨는 경기도 외곽 마을에서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상호명은 그냥 순례네입니다.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엔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혼자 TV를 보며 웃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지금 혼자 힘으로 월세방을 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생활비를 계산해 봤고 처음으로 마트 영수증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혼자 해결했어. 그리고 미안해. 순례 씨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발로 서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희생과 착취도 다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주고 주고 또 주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텅 비어버린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착각합니다. 순례 씨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순례 씨는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